한국인 친구들이 한국분이시고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동시 토익도 있으니까 한국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에너지 솔루션즈에서 영업과 마케팅 부문 담당하고 있는 차상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끌릴 시간이 약 한 20분, 25분 정도이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줄인다고 줄였는데 자료가 조금 많으니까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선박연료로서의 암모니아에 대한 시장 전망, 그리고 암모니아 엔진 개발 현황, 암모니아 엔진 보기 시스템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전체 암모니아 엔진 소개 전략에 대해서 암모니아 엔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위에 간략하게 투속 엔진, 수소 엔진 개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박연료로서 암모니아에 대한 시장 전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3년 IMO에서는 MEPC 82차 미팅을 통해서 그린하우스 가스 전략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는 목표를 세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이런 공격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선박연료인 HFO에서 친환경 연료를 전하는 사실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대웅과 조선업에서는 이런 암모니아, 특히 블루 암모니아나 그린 암모니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럼 이런 아모니아가 기대가 높은 이유는 첫 번째로 아모니아는 이제 탄소 연료도 있고, 그리고 기존의 풍부한 암모니아 인프라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기술로 볼 때 다른 친환경 유도들 중에 예를 들면 그린 메탄올이나 그린 메탄보다도 그린 아모니아의 이런 생산 원가 경쟁력이 있다는 데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시장의 전망이라든지 환경 규제, 또 현재 기술적인 사항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약 저희 2050년에는 전체 플릿의 약 35%가 암모니아를 사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는 한 26%의 메탄올, 16%의 메탄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DF 신조 시장을 북한에서 한번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메탄과 메탄올이 큰 대세를 이루겠지만은 암모니아 엔진이 개발이 완료가 되고 이 암모니아 엔진이 암모니아 추진선에 적용이 되어서 실선에서 안전과 기술에 대해서 검증이 되고 나면은 암모니아 엔진의 발주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시기는 약 2027년 이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엔진 선박의 인도 시점으로는 2030년 이후가 되겠죠. 지금까지 아모니아 선박연료소 아모니아 엔진의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후부터는 아모니아 엔진 개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선박연료소 아모니아에 대한 시장 기대에 부응하고자 당사에서는 2019년부터 아모니아 엔진 개발 착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해지디와 같은 여러 R&D 활동을 통해서 엔진 컨셉을 정했고요. 2022년에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R&D 엔진을 통해 원실린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암모니아 공급 장치와 암모니아 보기 시스템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3일에 저희가 전 세계 투스트로크 엔진 최초로 암모니아를 연소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300여 차례 이상의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암모니아 엔진 관련 지식과 경험을 축적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 여름부터 지금까지 풀스케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암모니아
컴포넌트 부품이나 이지연이 생겨서 풀스케일 테스트가 진행이 됐지만 올 11월 말부터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풀스케일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엔진은 저희 일본 라이시시 중에서 주위에서 수주한 첫 상업용 암모니아 엔진 7S60 MEC 10.5 LGIA 암모니아 엔진입니다. 지금 미주에서는 이 엔진 제작을 완료해서 퓨얼 오일로 이제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 암모니아 운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저희 R&D 엔진, 코펜하겐에 있는 R&D 엔진의 풀스케일 테스트와 병행해서 암모니아 운전을 할 예정이고 2025년 내년에 조선소로 인도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암모니아 엔진 개발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이미션 분야에서는 레슨가스라고 하는 N2O 그리고 암모니아 슬립을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연소 측면에서 보면은 높은 자연 발화 온도와 느린 플렉 스피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숙제들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암모니아의 밀도는 LPG하고 유사합니다. 하지만 로 캘로리픽 밸류는 다른 연료들보다는 낮고요. 자연 발화 온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플렉 스피드는 굉장히 낮습니다. 즉 이런 높은 자연 점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크가 어렵고 그다음에 느린 연소 반응 때문에 불안전 연소가 증가를 할 수 있어서 저희 엔진 개발 초기 단계에 과연 투속 엔진으로 이 암모니아를 연소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저희 엔지니어들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암모니아 인젝션 시스템과 동일한 컨셉이 좋은데 메탄올 엔진 암모니아 엔진과 이 CFD 시뮬레이션 비교를 해봤습니다. 앞에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에 이 원 안에 있는 빨간색 불꽃은 이제 해당 연료가 연소실에 인젝션이 되어서 빠른 오일로 점화가 된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그린 색깔은 이제 연료 자체가 연소실 내에 인젝션이 된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면 암모니아와 메탄올 초기의 연소 반응은 거의 유사함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암모니아와 메탄올 연소 과정 중에 암모니아 쪽이 그린 색깔이 조금 더 많이 보입니다. 즉 연소 반응 속도가 메탄올 대비 느리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 CFT 결과는 암모니아든 메탄이든 거의 유사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암모니아 엔진은 LPG 엔진인 LGIP 엔진과 메탄올 엔진인 LGIM 엔진에서 적용된 LGI 인젝션 기술이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실린더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100% 로드에서 파이널 오일량은 5%까지 지금 낮춘 상태고 풀스케일 테스트를 통해서 좀 더 낮출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암모니아 모드의 효율은 이 퓨얼 오일 모드의 효율과 똑같이 맞출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 추진선을 발주를 한 선주들은 아마 초기에 이런 그린 암모니아의 수급과 가격적인 이 경제성 때문에 아마 퓨얼 오일로 수년간 운전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암모니아 엔진의 퓨얼 오일 모드는 컨벤셔널 디젤 엔진의 효율과 똑같이 맞출 예정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7월 3일 저희가 투스트로크 엔진으로 암모니아 연소를 성공하고 300K 이상 약 300K 이상 저희가 테스트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100% 엔진 로드에서의 퍼포먼스와 이미션 테스트를 확인을 했고 체크 과정을 거쳐왔고요. 말로 돌량은 다른 LGI 엔진의 말로량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금 N2 같은 경우에는 극소로 배출이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엔진 튜닝으로 충분히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스 같은 경우에는 아모니아를 연소를 하게 되면은 컨벤셔널 오일 연소 때보다 연소 온도가 낮아서 녹스 발생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SCR 같은 녹스 저감 장치로 충분히 환경 규제를 만족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니아 슬립은 초기 테스트에서 좀 많이 나왔는데 오토마이저 디자인을 변경하는 등으로 해서 지금 아모니아 슬립은 줄였고 풀스케일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원실린더 테스트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아름다운 컨버스션 커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란 색깔 커브인데요. 하나의 선으로 보여주면 실제로는 여러 사이클을 교체 놓은 겁니다. 즉 이런 사이클 투 사이클 프레셔 변화 자체가 거의 없고 안정적으로 운전이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젤 오일을 스스로 디젤 오일을 연소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모니아를 연소했을 때도 안정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더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R&D 엔진에 연소실에서의 높은 온도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초고속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초당 100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서 이 연소 확인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연소가 아주 잘 되더라는 것을 또 실제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제 엔진으로도 저희가 확인을 다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내에서 보면은 PTO 적용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DF 엔진이 장착이 되는 DF 추진선 같은 경우에는 PTO의 설치가 증가하는 트렌드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니아 엔진에 PTO를 적용을 하고 있을 때 아모니아 요소가 잘 됩니다. 그리고 프로펠러 커브뿐만 아니라 라이트 러닝과 헤비 러닝에서도 프로펠러가 아모니아 요소가 잘 되는지를 저희가 다양한 테스트를 해서 요소가 잘 됨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풀스케일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좀 심도 있게 확인을 한 후에 아모니아 엔진의 PTO 가이던스를 저희가 발행을 할 예정이고 아마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아모니아 엔진의 인젝션 시스템을 한번 보시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이 노란 색깔 아모니아 더블월 인렛 파이프, 아웃렛 파이프가 있습니다. 지금 45도씨 83바의 액체 아모니아가 엔진으로 공급이 되면 연소하고 남은 이 아모니아는 아웃렛 파이프를 통해서 리서큘레이션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하이드롤릭 파워를 공급하는 하이드롤릭 어큐뮬레이터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퓨얼 부스터 인젝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니아 공급 장치에서 45도씨 83바로 아모니아를 액체 상태로 엔진에 공급을 하게 되면 퓨얼 부스터 인젝션 밸브에서 약 650바로 압축을 해서 연소실에 분사를 하게 됩니다. 이는 저희 메탄올 엔진과 LPG 엔진과 동일한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저희 코펜하겐 R&D 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SCR 리액터이고요. 다양한 테스트를 위해서 조금은 오버사이즈로 저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N2 같은 경우에는 극소로 확인이 되었고 저희가 엔진 튜닝을 통해서 충분히 대여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니아 슬립하고 녹스 이미션 같은 경우에는 SCR로 저희가 연계를 할 예정이고요. 아모니아 슬립 같은 경우에는 이런 SCR에서 촉매제 역할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풀스케일 테스트를 통해서 이 아모니아 슬립과 녹스 이미션 배출의 밸런스를 맞춰서 해소하는데 저희가 R&D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이제 아모니아가 부식성이 높기 때문에 재질 선택이 중요하고 저희도 재질 조사에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지금 아모니아 공급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16L이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고 실제 저희 R&D 센터의 공급 장치에도 똑같은 재질이 사용되었고요. LPI 인젝션 시스템은 다른 LPG나 메탄올 LPI 인젝션 시스템과 동일한 재질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키지의 아모니아 리키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오랭이라든지 큐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운 부식성에 강한 재질을 발견해서 지금 적용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제 원실린더 테스트를 거의 지난 10개월 이상 동안 저희가 하고 아모니아 엔진의 인스펙션을 해서 실린더 컨디션을 확인을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실린더 컨디션이 아주 좋은 상태임을 확인을 저희가 했고요. 초기에 테스트할 때 저희 엔지니어들이 모장비를 다 차고 인스펙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스펙션을 해보니 아모니아 냄새도 나지 않고 피스톤 하부라든지 스캔디 스페이스에 아모니아가 잔존되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런 보호장비 없이 다른 엔진의 인스펙션을 하듯이 인스펙션을 했다고 합니다. 아모니아 엔진의 보기 시스템과 세이프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 엔진 개발함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요. 물론 엔진 개발할 때 엔진은 당연히 릴라이블하고 특히 세이프한 이런 엔진으로 개발해서 잠재적인 사고를 예방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성이 있다 보니까 이 암모니아의 베이퍼가 대기로 방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암모니아 베이퍼가 대기로 방출이 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당연히 부기 시스템 등이 개발이 되어져야 되고요. 선박에는 선원들이 있습니다. 선원의 유형, 휴먼 에러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고 이 휴먼 에러를 감안해서 이런 엔진이라든지 이 시스템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안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투여했습니다. 예를 들면 FMEA라든지 해지드 해작 같은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5,000시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서 안전 쪽에 특히 공을 많이 들였고요. 코펜하겐 R&D 센터에 설치된 아모니아 공급 장치, 아모니아 공급 장치의 보기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아모니아 서브스테이크가 있고 아모니아 공급 리스클레이션 시스템, 그다음에 풀 밸브 트레인이 있습니다. 나이트로젠 펄징 시스템이고 이런 시스템들은 보통 TF 엔진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더블 벤틸레이션에 업저버가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아모니아 캐칭 시스템이 설치가 된다는 겁니다. 암모니아 저희 코펜하겐 리서치 센터가 이 주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위에 초등학교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파이프에서 만약에 리키지가 생기는 이 암모니아가 대기로 방출되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더블 벤틸레이션 파이프에 어쩌고 설치가 요구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엔진을 암모니아 운전을 하다가 스탑을 하고 펄징을 하게 되면은 이 암모니아 베이프가 이 캐칭 시스템을 통과하도록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코펜하겐 리서치 센터에서 암모니아 엔진 보기 시스템의 오버뷰입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면 암모니아 벙커링 에리어에서부터 암모니아 버퍼탱크 공급 장치 등으로 해서 왼쪽에 엔진 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퓨얼 밸브 트레이는 엔진룸 지붕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전체 한 1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선의 상황과 유사하게 상황이 되도록 좀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거리로 저희가 이제 공급 장치 설비를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그램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탱크 벙커 스테이션, 그 다음에 공급 시스템, 디스클레이션 시스템, 그 다음에 풀 밸브 트레인, 그 다음에 엔진이 있고 이쪽 상단에 보시면 벤틸레이션 옵저버하고 캐칭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그 다음에 시퀀스가 궁금하신 부분을 저한테 별도로 세션 끝나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 캐칭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암모니아를 분전을 하고 스탑을 하게 되면 이제 암모니아 풀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암모니아 베이퍼는 암모니아 캐칭 시스템으로 처음에는 이제 작업 드럼으로 가서
일부가 이제 리커버리가 되고 나머지가 이제 캐칭 시스템으로 가서 거기서 무대에 이제 용해가 된 다음에 20 ppm 이하로 배출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거는 길이 7m, 폭 2.5m, 높이 3.5m의 암모니아 캐칭 시스템이 코펜하겐 리서치 센터에 설치가 된 모습입니다. 암모니아 추진선 관련된 기술은 상당히 빠르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련 룰은 그 기술 개발 속도하고는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6년 동안 암모니아 엔진을 개발하면서 쌓아온 지식이나 경험들을 관련 업체, 클래스와 공유를 하고자 이런 클래스 리포트, 다큐멘테이션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또 클래스하고도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물론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퓨얼 컬퍼시 룸의 알람 레벨 리퀘어먼트 같은 경우에는 승급들마다 보시면 다 다르고 그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개발이나 선박을 개발할 때 일정한 통일된 기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암모니아 공급 장치에 대해서 혹시 보기 시스템에 대해서 요약한 건데요. 한마디로 이런 저희가 탱크라든지 공급 장치, 캐칭 시스템 이런 FBT 밸브를 저희가 설계한 대로 해보니까 트러블 없이 지난 1년간 잘 문제 없이 운전이 되더라. 이렇게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당사에서 암모니아 엔진의 이런 시장 출시 전략입니다. 저희가 지난 1년 가까이 몰실린더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이나 경험을 얻고 연수가 되는 걸 확인해서 암모니아 엔진 개발에 대해 상당한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암모니아 엔진은 독성이 있고 이 누출이 되었을 때 인명 피해가 사고가 나고 그 책임을 저희가 고객사에 전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일본, 중국 일부 조선소에서 수주한 암모니아 추진선에 저희 상업용 암모니아 엔진을 분석을 해서 실선에서 완벽하게 이 안전 기술에 대해서 검증을 한 후에 저희가 풀셋을 리리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때 G50, S60, G60, G70, G80을 동시에 풀셋 리리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 시기는 2026년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물론 서비스 익스피리언스에 따라서 그 시기는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짧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지난 1년간의 월실린더 테스트를 통해서 많은 300개 이상의 테스트를 하면서 저희가 많은 경험을 쌓았고 그리고 7시간 이상 안전 검증에 저희가 집중을 했다. 그래서 확실히 암모니아 개발에 이제 확신이 어느 정도 있지만은 조심스러운 보수적인 접근을 저희가 할 예정이고 실선에서 완벽하게 검증이 된 후에 저희가 풀세이스를 릴리스를 하겠다. 그 것으로 저희가 암모니아 엔진에 대한 소개는 제가 마무리를 하고 2분 남았는데요. 제가 수소로 저희가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만에서 수소 엔진 개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수소 엔진 개발에 대한 당사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박 연료로서의 수소는 일단 대형 선박에서는 이런 연료 탱크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야 되고 보관 제작에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수소 엔진 개발 계획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미래에 또 이런 선박 연료 수소가 비즈니스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R&D 테스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일본의 미쯔이와 함께 포에스50 MET GI 엔진으로 MEGI 컨셉으로 몰실린더 테스트를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이 테스트 결과를 보면은 빨간색 커브가 실린더 4번입니다. 수소로 운전을 했고 1번에서 3번이 디젤로 운전을 한 값입니다. 보시면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MEGI 컨셉 성격바로 인젝션을 했고 파일럿으로 점화를 시켰습니다. 보시면 이제 힐 릴리스와 실린더 프레셔가 디젤로 운전했을 때나 수소로 운전했을 때나 거의 유사하게 나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미션 같은 경우에는 예상한 대로 녹수가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SCR이라든지 EGR이 티어2에서도 계속적으로 운전이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소 슬립 같은 경우에는 MEGI의 메탄 슬립과 유사한 경향을 띠면 이는 아마
오토마이즈의 색 볼륨에서 이제 기인을 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스트로크 AGI 컨셉으로 이 수소를 운전을 해보니 운전이 잘 되고 적당한 솔루션이 됐다는 이제 저희가 결론에 도달을 했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선박에서 선박 연료의 수소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투스트로크 수소 엔진 개발은 없다는 것으로 제 발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모니아 많이 좀 개발이 진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드로젠도 일단은 그 예소전자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걸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프로에서 혹시 그 질문 한 가지만 한 번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부탁드리고요. 앞에 여기. 질문거리가 상당히 많긴 한데 한 가지만 제일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서플라이 프레셔가 83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펄치하는 프레셔도 나이트로젠 펄치할 때 프레셔가 비슷하게 가져갔는데 이건 아직까지 제가 R&D 테스트 되는 것 같습니다. CPU 프로시라든지 폴진 프로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심지어 R&D 테스트가 완료된 다음에 지금 일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개발했던 LPG라든지 메탄올 이런 것들도 프레셔들은 서비스를 들어간 다음에도 그 프레셔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나중에 저희가 R&D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더 지금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발 단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펙이 나와 있지만 프로젝트들이 나와 있는데 그 스펙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서 그게 이제 좀 바뀌게 되면은 오는 이 숫자들이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많은 솔루션에 사상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